제 키는 160입니다. 여러분들은 키가 작으면 어떤 것이 가장 불편할 것 같나요? 누가 뭐래도 키가 160이면 연애가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28살 때까지 모태솔로였거든요. 그런데 보이시나요? 저는 키가 컴플렉스여서 키가 170 언저리인 서양인 여성분들을 여자친구로 만나왔습니다. 키가 160인데 170 언저리의 서양인 여성. 한국적인 상식에서는 불가능한 연애 아닌가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사고방식에선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키 160 나락의 인생에서 어떻게 저보다 훨씬 큰 외국 여성분들과의 교제가 가능했는지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키가 작아서, 누군가는 못생겨서, 누군가는 대학이나 직장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다양한 이유로 연애를 시작조차 해보시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중학교 2학년부터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학벌 컴플렉스가 심해서 저를 외고 보내겠다고 4시간 이상 잠을 재우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지나고 중학교 3학년 저와 비슷했던 아이들이 훌쩍 커서 돌아왔는데 별로 크지 않은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장판 검사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부모님, 죄송한데 아이 성장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와, 그때 제 키 154일 때의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전 키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양아치들의 이유 없는 시비였는데 키가 남자 인생에서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는지 모를 리가 없었죠.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1cm라도 더 클 수 있을 때 잠을 좀 자게 해달라고. 돌아온 건 나약한 정신병자 새끼라는 대답과 싸대기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양아치들과 밤과 새벽엔 부모에게 시달리며 남은 중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땐 그나마 공부 좀 잘한다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키 작은 남자에 대한 멸시에서 벗어나 예쁜 여성과의 연애, 그리고 그 이후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스카이는 못 갔지만 외대라는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외대를 들어갔으니 상위 4%? 5% 남자의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죠. 하지만 현실은 비참했죠. 제가 받아야 하는 대접은 하위 4, 5% 남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전 사실 대학 때 제대로 차여본 적이 없습니다. 차여보기도 전에 조금만 들이댈 낌새가 보이면 많은 여성분들이 넌 아니야, 자제하자. 너 같은 난쟁이가 나랑 급이 맞다고 생각하니? 약간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셨거든요. 물론 대학교 때 여성 친구들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키 말고도 찐따력, 패션, 기본적인 자기관리 등의 문제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키 크고 잘생긴 애들이 들이대면 적극적인 알파남이 되고 제가 들이대면 난쟁이 똥자루, 주제도 모르는 발정난 개가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여자친구를 만들지 막막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시비 걸리고 살아서 극도로 소심해져 있는데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아예 싹을 잘려버리니 연애라는 건 꿈을 꿀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죠. 하루는 지하철에서 중학교 때 저를 괴롭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여쁜 여자친구와 함께 있더라고요. 굳이 저한테 와서 안녕? 잘 지내니?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저런 놈들보단 잘 살아보려고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공부한 건데 쟤는 저렇게 여자친구랑 행복하게 사는 동안 나는 너무 마음 아프게 살아가고만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허무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으면 연애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직무는 해외 영업이었습니다. 외대 나와서 영어, 일본어 잘하는데 이걸 살려서 해외 영업을 준비한 게 비합리적인 취업 전략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 영업이란 직무는 바이어라는 갑의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윗사람들이 성과 가지고 지랄하는 거를 견뎌낼 강인함도 있어야죠. 그런데 저는 160에 외소하기까지 하고 무시받아온 세월이 길어서 말도 찐따같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백날 면접 가면 뭐합니까? 듣는 소리는 해외 영업이랑은 안 맞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소리나 듣고 오는데.
그런데 또 눈은 안 낮춰지는 겁니다. 왜? 같이 공부한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동기들은 다 대기업 잘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내가 대기업 해외 영업 부서에 들어갈 상태가 아니라는 현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면접까지는 잘 가니 면접 한 번만 뚫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굽히지 않고 2년간 대기업만 고집했죠. 저는 그렇게 29살 백수가 되었습니다. 학교만 외대지 키 160의 백수. 여자를 만나는 건 불가능해 보였죠.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키 때문에 취업도 어렵고 그토록 꿈꾸었던 연애 가정은 꿈꿀 수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29살 저는 중국 여성분과의 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도 키가 한 166 정도로 저보다 한참 컸네요. 처음 연애를 하면 정말 인생이 구원받는 느낌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사랑받는 느낌. 그리고 첫 입맞춤에 그 짜릿한 순간은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외국인 여자친구라는 구원은 29살에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연애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는 마인드. 저에게 결혼을 통한 가족과의 행복한 삶은 인생의 목표 그 자체였거든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고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연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키라는 바꿀 수 없는 요소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외국 여성을 만나기 위한 저의 준비의 시작은 2016년도로 올라갑니다. 16년도 어느 날 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더군요. 야, 나 이란인 여자친구 생겼어.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 이쁘더군요.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헬로톡에서 만났어. 너도 써봐. 그 친구 덕분에 헬로톡을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쓰면 뭐합니까? 답장도 안 오는데. 어쩌다 답장이 왔다고 하더라도 여성분의 대답이 끊기면 역시 나는 안 돼. 내 친구는 키 크고 잘생겼으니까 된 거였어. 라며 좌절을 했었죠. 좌절과 정신적인 자학에서 절 빼어준 것이 바로 말씀드린 이 마인드였습니다. 정신적인 자학을 하다가도 그래 포기할 순 없어 라며 마음을 다잡고 앱을 돌렸죠. 헬로톡에서 다행인 건 그 당시 프로필 사진이 조그맣게만 공개되어서 얼굴만 밝힐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키를 보여주는 프사는 올려놓기가 어려웠습니다. 얼굴만 좀 괜찮아지면 어떻게든 만나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미용실 갈 때마다 제일 괜찮게 입고 프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런 걸 좋아하는 성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면 해야죠.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나다 보니 여성들과의 매칭이 늘고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 너무 찐따여서 여자를 대할 줄도 적극적으로 들이댈 줄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여성분들도 떠났죠. 그렇게 몇 차례 만남까지는 이어졌지만 연애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채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헬로톡에서 만난 여성 한 분이 저를 남자로 보는 것 같진 않았지만 GSM이란 언어교환 모임을 데려갔습니다. 처음 가보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 달에 3번 정도는 GSM에 가서 외국 여성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여성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찐따이고 소심해서 결국에 연애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시기 확실히 예전보단 상태가 훨씬 나아졌습니다. 꾸준히 운동도 해서 멸치 이티는 탈피한 상태였고 어울리는 파마도 찾았습니다. 또 H&B 인턴을 하면서 피부 관리도 신경을 쓰게 되었죠.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깔창을 절대 안 끼다 자존심을 버리고 깔창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뭘 해도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보고 깔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29살이 되었습니다. 연애도 못해보고 취업도 안 되는 루저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죽고 싶었죠. 그러다 내일 진짜 죽으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딱 2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사랑받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끌어안고 잘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기분일까. 그리고 이때쯤에 2가지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GSM에서 사람들이 많을 때 같은 테이블에 있던 여성분이
다 같이 사진 찍자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서 여성분의 가슴이 닿았었습니다. 사진 찍는 내내 가만히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언어교환 앱에서 만난 여성분은 비 오는 날 자기 우산이 너무 작다며 제 우산을 같이 쓰자면서 팔짱을 끼웠습니다. 생각해보니 내 주변 한국 여성분들은 주위에 사람이 많을 때 일부러 내 옆에 와서 신체 접촉이 일어난 적이 있었나? 비 올 때 우산이 없으면 편의점에서 우산 좀 사오게 우산 좀 빌려줘 라고 말한 적은 있어도 다와 같이 우산을 쓴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진심으로 나 같은 키 작은 남자에게도 관심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취업이고 뭐고 연애가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지성으로 백수에 돈도 없는데 틴더까지 결제를 했죠. 그러다 앱에서 한 한국인 누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차의 맥주집에서 술이 들어가니 스킨십이 조금씩 일어나긴 하더군요. 정말 연애가 너무 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저의 모든 소심함을 다 버리고 뽀뽀를 했습니다. 받아주더군요. 하지만 다음날 카톡. 미안한데 너를 사귈 만큼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 괜찮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어딥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건 여자친구였거든요. 그렇게 슬퍼할 시간도 없이 데이팅 앱을 계속 돌렸습니다. 그렇게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4월 첫 중국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옆 동네에 살아서 그냥 추리닝에 러닝하다 불러내서 만났습니다. 옷도 머리도 엉망인데 될 운명이면 그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결국 성격 차로 헤어졌지만 아직도 이 친구에겐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려주었으니까요. 이 친구 이후로는 여자친구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런 아름다운 서양의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죠. 심지어 결혼하자고 하는 두바이 항공사 승무원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건 딱 한 가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는 마인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운동을 통한 체형, 헤어스타일, 피부, 간절함에서 나온 용기,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 한 단계씩 나아진 케이스였거든요. 키가 작아서, 못생겨서, 누군가는 대학이나 직장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연애가 힘들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도 이게 남자 인생에서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위 1%, 2%의 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외국 여성분들에게 도전해 보신다면 어떠실까요? 한국은 아무래도 주입식 교육을 받아온 나라입니다. 저도 어릴 적 이건 왜 그런가요? 물어보면 그냥 받아들이고 토달지 마 라는 대답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보통 사회적 기준을 중요한 가치로서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해외 여성분들은 이러한 분위기와는 다릅니다. 보통 주입식 교육보단 자유롭게 자신의 사고를 피력하는 교육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보단 자신의 추구하는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성을 보는 다양한 주관과 수요가 존재를 합니다. 그 수요를 저격할 수 있다면 기회는 한국보다 열려있는 편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애 시장에서 상처받은 분들이라면 꼭 국제연애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적인 욕구, 그리고 신체적인 성욕은 남자가 죽을 때까지 포기하기 힘든 욕구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스스로 남자로서의 존엄성을 갉아먹으면서 살지, 노력하면 보다 가능성이 넓게 열려있는 해외 시장에서 도전해 볼지 정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